안녕하세요. 시사몽땅입니다. 미 해군은 지난해 5월에 30여 년 가까이 운용해온 T-45 고속 그 제트 훈련기의 후계기 프로그램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며 미 해군의 제트 훈련기 도입 프로그램에 보잉과 록히드 마틴이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8월 10일에 제인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록히드 마틴은 한국하이의 TO-10A를 제안한다고 밝혀 지난 2018년에 고배를 마셨던 미 공군의 제트 훈련기 도입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T-45 훈련기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가 개발한 호크 훈련기를 미국의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항공모함 운용에 견딜 수 있도록 재설계한 기체입니다. T-45 훈련기는 1990년대부터 200대 이상 생산돼 미 해군 조종사들의 항공모함 이착륙 훈련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T-45 훈련기의 운용이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미 해군은 T-45 훈련기의 후계기를 도입하기 위해 작년 5월에 제트 훈련기 도입 프로그램인 UJTS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는 지난 8월 초에 열린 미 해군의 네이비리그 주최 방위 전시회인 시에어 스페이스 2021에서 미 해군을 위한 M346 훈련기를 발표하며 UJTS 프로그램에 도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영국의 방위산업 매체인 제인스는 보잉과 록히드 마틴도 UJTS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지난 8월 10일자 기사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제인스에 따르면 보잉은 미 공군의 차세대 훈련기로 채택된 T-7A 레드호크의 파생형을 제안할 예정이고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카이와 공동으로 TO-10A를 제안하겠다고 밝혀 미 공군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경쟁했던 세 개 기종이 다시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요구하는 사양과 성능을 보면 미 해군의 요구사항은 T-45와 같은 정통 후계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T-45의 최대 특징은 항공모함에서의 착함과 캐터펄트에 의한 바람에도 대응하고 있다는 점인데 미 해군은 차세대 훈련기에 항공모함에서의 착함과 바람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미 해군은 항공모함에서의 터치앤고에 대응하라는 요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착함에 가까운 훈련은 할 수 있지만 어레스팅 와이어에 의한 착함에는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당히 궁금한 사양의 훈련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터치앤고는 항공모함에 살짝 착지했다가 바로 다시 기술을 들어 재이륙하는 것을 가리키는 항공 용어입니다. 다만 미 해군은 차세대 훈련기로 FA-18EF가 갖추고 있는 정밀착함 모드의 통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외신들은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에 대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모의 착함 시에 어레스팅 와이어로 기체를 구속하고 정지시키는 것은 기체 구조에 상당한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차세대 훈련기는 FA-18EF가 갖추고 있는 정밀착함 모드를 이용해 착함 훈련을 터치앤고로 대체하게 되면 훈련기의 기체 수명이 늘어나고 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T-45의 기체 수명은 2040년까지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20년 정도의 수명이 남아있어 따라서 차세대 훈련기는 기체의 손상이 많이 가는 착함 이외의 훈련을 전담시키고 기존의 T-45는 기체 수명을 늘려 항모 착함 전용기로 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은 기존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이번에 미 해군이 요구하는 차세대 훈련기의 사양과 성능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여 앞으로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의 전모가 밝혀지면 왜 항모 착함이나 바람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자명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신들은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프로그램에는 보잉과 사브가 제안해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로 선정된 T-7A와 록히드 마틴과 한국의 카이가 공동으로 제안한 TO-10A 그리고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제안한 M346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에 유일한 쌍발기인 이탈리아의 M346이 가장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프로그램은 T-7A의 도입이 유력하여 이런 프로그램은 절차상의 형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보잉의 T-7A의 개발 지연으로 현재의 상황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초 T-7A 레드호크는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3년에 생산에 들어가 2024년에 IOC를 획득할 예정이었습니다. T-7A는 2019년 11월 19일에 저고도 고속 비행 테스트에 성공했으며 이 테스트에서 T-7A는 45.7m의 고도에서 901km 속도로 고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T-7A가 이런 짧은 기간에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새로운 기체의 개발과 생산 및 전력화에 성공한다면 이는 군용기 개발 역사에서도 매우 획기적인 성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새로운 군용기의 개발은 10년에서 20년씩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고 수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일정이 한없이 늘어지고 예산을 초과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T-7A는 예상 이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개발되고 별 문제 없이 생산에 들어가는 등 과거 군용기와는 확연하게 다른 빠른 개발 진행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미 공군도 이런 빠른 프로젝트의 진행과 성공 조짐에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이런 빠른 설계 및 개발과 생산 기술을 활용하여
T7A를 기반으로 하는 무장 버전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유지비가 비싸고 문제가 많은 F-35의 생산을 줄이고 F-16을 대체할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를 처음부터 새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T7A는 항공기 생산의 판단 기준이 되는 마일스톤 C를 패스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지만 T7A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의 공급 부족이나 초기 설계의 지연, 게다가 높은 바등각에서 비행 중에 롤축이 불안정하게 되는 설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행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항공기의 생산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이상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T7A의 개발비는 생산 1년 연기와 추가 비행 테스트를 실시해도 예정된 금액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공군은 설명하고 있으며 노후한 T-38 훈련기를 T7A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T7A는 보잉이 디지털 엔지니어링으로 불리는 기술을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사용해 개발한 군용기로 컴퓨터상에서 설계된 데이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실제 프로토타입기에 의한 테스트를 간략화함으로써 T7A의 개발비를 절약하고 개발 기간의 단축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미 공군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에도 적용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적용된 지 얼마 안 된 기술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가 실제 테스트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배치 시기인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이상 늦게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미 공군의 노후한 T-38 훈련기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미 공군은 4년 이상이나 되는 훈련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T-7A의 개발 지연은 미 공군뿐만 아니라 미 해군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현재 미 해군에서도 새로운 훈련기가 필요해지고 있으며 당초에는 T-7A가 완성되면 T-7A를 해군용으로 개조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시되었습니다. 하지만 T-7A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미 해군 측에선 아예 T-7A를 배제해버리고 한국의 TO-12A나 이탈리아의 M346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군용 기체와 달리 해군용 기체에는 방염 처리와 기골 보강, 어레스팅 후크 장착 등 추가 개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군용도 완성하지 못한 시점에서 과연 제 시기에 해군용 사양을 맞춰줄 수 있느냐는 의문시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미 공군용으로 300대 이상 도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보잉을 밀어줘야 할 당위성도 사라졌으며 따라서 미 해군의 입장에서는 부담도 덜한 상황입니다. 비록 미 공군용만큼 대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다른 기체가 만약 미 해군에 도입이 된다면 미군의 제식 훈련기로 납품하는 기체라는 타이틀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큰 메리트를 갖게 되며 이는 T-7A와의 경쟁으로 T-7A의 해외 판매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메리칸 퍼스트를 제창하는 현재의 미국의 상황에서 그래도 200여 대가 넘는 만만찮은 수주량인 만큼 미 해군 입장에선 T-7A 쪽에 우선권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원래부터 해군용에 대한 소요가 없었던 TO-10이나 M346 모두 해군용으로 개조하는 것이 T-7A보다 유리할 것은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프로그램의 열쇠는 보잉 T-7A의 개발 지연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아직까지는 보잉의 T-7A가 유리해 보이지만 만약 T-7A의 개발이 더욱더 지연된다면 한국의 TO-10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로서는 KF-21 함재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KF-21 함재기 버전을 개발하기 이전에 TO-10A 함재 훈련기를 먼저 개발하게 된다면 KF-21 함재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나라가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사몽땅이었습니다.